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뉴스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노 과장과 함께하는 금요일 직송 뉴스입니다. 노민주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가보겠습니다. 늦게 올렸네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내에서 지난 3년 동안 길고양이 10여 마리가 학대로 죽임을 당하거나 한꺼번에 사라졌다는 소식입니다. 예, 금요일 첫 순서부터 참 웃을 수 없는 소식인데 이게 도저히 이런 뉴스는 이해가 안 갑니다만 3년 동안이나 그건 더 놀랍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예. 더군다나 이게 같은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교내에서 발생한 일이라 더욱더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가 피를 토하면서 죽어 있었고요. 또 사체가 심하게 훼손된 고양이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해까지 이곳에서 모두 8마리가 살해됐고 올해는 10마리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일도 있었는데요. 예. 이게 최근 3년 동안 경상국립대학교 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 가해자를 잡아야 될 텐데 지금 뭐 가해자 학대한 사람 잡혔습니까? 사실 범인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예.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사랑연대 측에서는 사실 추정하고 있는 인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내 행정팀으로 이 고양이 급식소를 없애달라고 지속적으로 여러 이름의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게 모두 한 학생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초엔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학교 학생이 길고양이를 불법으로 포획한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요. 당시에는 이 학생의 앞날을 생각해서 이걸 크게 사건화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학대가 더 심해졌다는 건데요. 동물연대 측의 입장입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 사단법인 동물사랑연대 고사모 김석수 이사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도 3월 달인가 학생 한 분이 불법으로 포획하는 걸 적발해가지고 경찰에 그때 신고해가지고 조사도 다 꾸미고 우리 측에서는 그 애를 학생이다 보니까 치아를 하고 난 이후부터 동물 학대가 더 심해졌어요. 급식소에다가 우리를 보라듯이 고양이 사체를 두 그릇 다 갖다 놓고 고양이를 뭐 때려서 그랬는지 입에서 피가 나가지고 죽은 고양이라든지 사체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듣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대학 내에서 발생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학교가 좀 반응을 내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동물보호단체 측에서 말하는 학교의 반응은요. 예. 대책 마련은커녕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대학에서는 최근 동물보호단체가 설치해 놓은 고양이 급식소 2곳을 철거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이유는 급식소 때문에 고양이들이 모이는 게 싫다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치운 거였고 또 당초 동물보호단체가 대학에 허가 없이 임의로 설치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아파트에서도 여러 봤는데 그 고양이 사료 주는 그 공간 마련 때문에 입주민들끼리도 좀 다툼도 생기고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봤는데 동물 학대 논란 이건 뭐 여지가 없고요. 급식소 설치 문제 같은 건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단체가 애초에 뭐 어떻게 설치를 하게 된 건지 그 과정도 듣고 싶은데요. 네, 지난 2021년부터 지자체 지원으로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성화 수술, 그러니까 TNR 이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네네. 당시 경상국립대학교 내에서도 고양이가 많다는 제보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해당 동물보호단체에서 이 사업을 도맡아서 하게 된 겁니다. 이후에 고양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해서 이 급식소를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학교 내에 몇몇 교수님들하고 학생들이 고양이 밥을 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그냥 작게 이렇게 플라스틱 통 같이 임의로 설치를 해놓은 거였는데 이것을 조금 더 고급스러운 고양이 급식소로 마련을 해줬다라는 게 이 동물보호연대 측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급식소를 찾는 고양이들이 이번 학대 사건에 어떻게 보면 표적이 됐던 겁니다. 예.
실시간 댓글로 동물학대 철저히 조사해라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좀 분노가 섞여 있는 오늘 댓글들이 많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 그 수의학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교수나 학생들도 이거는 당연히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지 않을 것 같고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좀 고무적인 일은 이 수의대 학생들 측에서 이 사안에 대한 공론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의대 차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민원 제기와 함께 학내 동물 공존 문화 캠페인 같은 어떤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대학교는 또 진리와 학문을 탐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을 또 대표하는 명성이 있는 대학인 만큼 이번 일 다 함께 지혜를 모아서 좀 모범적인 해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당한 말씀이시고 참 요즘 보면 동물 두고 이 사회적 갈등이나 혐오가 계속 번져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대학도 대학입니다만 지자체에서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대책 마련을 해줘야 되겠고요. 예. 이 사건은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동물사랑연대 고사모는 일단 학교 측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고요. 예. 한 번의 고소가 있던 상황이라서 학교 측의 대응을 먼저 지켜본 후에 대응을 하겠다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동물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건 정말 처벌받아야 할 확실한 범죄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경찰 조사 진행 여부에 대한 아마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신 것 같고 그 창원시 의회에서 뭐 관련 부서 마련 이런 목소리도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최근 이 창원시 의회에서는 동물 복지를 위한 전담 부서가 마련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전홍표 창원시 의원의 얘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우리가 그게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의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 동물복지에 대한 정책을 전담을 할 수 있는 부서가 꼭 필요한 사항이 도래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반려동물을 축산과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는 축산과에서 전담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반려동물이나 동물복지에 관한 내용들은 전담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는 게 산업동물과 반려동물의 양육자 간의 갈등 요소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네, 요즘 동물 두고 사회적 혐오가 좀 늘고 있다. 제가 우려를 표했었는데 이게 동물들이 힘없고 만만한 개체라고 좀 혐오에 많이 걸려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동물학대 의심만으로는 또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동물이 죽거나 다쳐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이 현실도 좀 법망이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슈에 그치지 않길 바라면서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원시에서 고등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2명 동시에 타다가 사고 난 뉴스를 봤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또 비슷하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조금 더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네, 지난 16일 저녁 10시 30분쯤 발생한 일이고요. 예. 창원시 내서여고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2명이 차에 치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생들이 3차로로 달리던 중에 갑자기 1차로로 유턴을 해서 역주행을 하면서 승용차 부딪히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사건 경위는 계속해서 조사 중에 있고요. 또 이 사고로 운전자였던 17살 학생은 골절상을 입었는데요. 뒤에 타고 있던 학생이 굉장히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크게 다치는 바람에 부상 정도가 심해서 권역외상센터인 부산까지 옮겨서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요. 예.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엔 이 사고가 터진 후 이틀 후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타본 적 없는데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꽤나 속도가 좀 빠르고 그리고 이게 타려면 보호 장구도 착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이번 사고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안 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우선은 이 킥보드는 원래 한 명이 타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런데 이 한 대에 2명이 탄 건 역시 문제였고요. 말씀하신 보호 장구 역시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또 이 학생들은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우선 이 면허 없이 킥보드를 어떻게 빌리게 됐는지 이 경위도 추후에 조사로 밝힐 계획이라고 하고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한데요. 이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어서 사실상 무면허인 미성년자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거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무면허 운전뿐만 문제가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한 번씩 전동 킥보드를 2명 이상 함께 타는 위험한 장면 보신 적 있을 거고요. 또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 쪽으로 속도를 높여서 지나가는 장면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전동 킥보드가 안전수칙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놀이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고 앞서 그 면허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좀 실시간 댓글 보니까 너무 위험해 보였다. 오늘도 보호장구 착용하지 않은 거 봤다. 초등학생 때부터 안전교육 필수로 시켜야 될 것 같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이게 초등학생은 절대 또 못합니다. 네. 만 16세 이상만 그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하고 보호장구를 잘 착용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이제 위법을 저지르고 타는 그 과정이 쉽다는 맹점이 있지 않나. 이게 가장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도의 보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예. 또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는 업체에서 면허 인증 절차가 다소 허술하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요. 면허 인증 절차가 허술하다 보니까 면허 없이도 킥보드를 이용해서 수월하게 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를 더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타는 사람 스스로도 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면허가 없다 보면 도로 사정도 잘 알지 못하고 어느 부분에 위험성이 있는지 청소년들은 쉽게 알지 못하거든요.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사항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김해 동부소방서 김희윤 소방장에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면허 및 음주운전 금지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이 적용되며 음주운전 시 벌금 및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반 탑승 금지와 보호장비 필수 착용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1인용으로 2인 이상 탑승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안전모는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되니 필수적으로 착용하셔야 합니다. 네, 이 밖에도 전동 킥보드는 속도가 빨라서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이 때문에 인도로 주행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또 주행을 하다가 다른 이동수단이나 또 보행자와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연히 안전거리 적절하게 확보를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최대 속도 시속 25km로 제한되고요. 보행자가 더 많은 곳에서는 이보다 추가적으로 속도 제한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전동 킥보드는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차도 가장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는 당연히 이 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고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안전수칙 이외에도 차선이나 신호를 무시하거나 또 도로를 역주행하거나 또 운전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사용 후에 무단 방치하는 거 이런 것들 모두 잘못된 행동입니다.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이용자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타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변 보행자 그리고 차량 운전자 모두의 또 생명이 달린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 또 안전수칙 노과장에 알려준 내용 꼭 참고하시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뉴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을 알려드리는 노과장인데 주말이 기다려지는 좀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 어떨까 싶었는데 드디어 웃네요. 계속해서 무거운 소식만을 알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꽃놀이 장소를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5월이다 보니까 5월 14일 로즈데이죠. 알고 네. 계시네요. 네. 그래서 아마 뭐 장미 축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5월 하면은 단연 장미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딱 전국적으로 장미꽃이 한창 피어날 때인데요. 먼저 2024 곡성 세계 장미 축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이면 열리는 곡성 장미 축제는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내에 장미 정원에서 개최가 되고요. 지난 17일에 시작해서 이번 주 주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은 전국 유일의 관광용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 그리고 레트로한 구 역사와 놀이동산 등이 있는 기차 테마파크입니다. 예, 보통 이제 꽃축제 가면 꽃만 볼 수 있는데 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테마파크라고 하니까 이거는 남녀노소 호불호가 그렇게 크게 갈리지 않는 축제겠다 싶네요. 맞습니다. 예. 이 수만 송이의 수만 송이까지는 아니죠. 수백 송이의 예. 이 장미향을 혹시 직접 맡아보신 적 있을까요? 저는 없죠. 예, 그럴 한번 리가요. 가보시면요. 네. 이 장미원이라는 곳에 한번 딱 들어가자마자 그 장미향에 정말 심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 큰 매력 포인트인데요. 섬진강 기차마을 장미정원은 다양한 품종의 장미 1,004송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천사 장미공원이라고도 불립니다. 천내송이라서 천사. 네, 예. 맞습니다. 천사 장미길을 따라 걸으면서 뭐 시대별 또 나라별 장미를 한가득 만나볼 수 있고요. 입장료가 있습니다. 5,000원, 어린이는 그리고 4,5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예. 실황 사진 1시간 간격으로 지금 곡성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가 더 피는 게 아쉬울 정도로 이번 주말 당장 달려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 특히나 요즘 그 꽃 시즌 되면 그 아버님 어머님들 깨톡 프로필 사진 보면은 네. 꽃 시즌이 왔구나, 맞습니다. 장미의 계절이 왔구나 느끼실 텐데 꽃 축제 현장, 장미 축제 현장 노과장이 전해주셨고. 장미 향기를 맡아볼 수 있는 곳이 곡성만 있지는 않을 텐데요. 하나 더 소개해 주시죠. 네, 포항 영일대 인근에 조성된 장미원 역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넓은 부지에 29종 5,400본 이상의 장미로 이뤄진 곳이고요. 이곳은 다양한 종류의 장미가 심겨져 있어서 개화 시기도 각각 다릅니다. 늦으면 10월까지도 피어있는 장미를 볼 수 있습니다. 5월 장미 만개하는 지금 시즌에는요. LED 조명으로 꾸며져 있어서 밤에 가보셔도 좋습니다. 특히나 장미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장미원을 둘러볼 수 있다는 점도 네. 큰 특징입니다. 포항이라고 해서 동백꽃만 유명할 줄 알았는데 네. 장미도 유명하군요. 장미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예. 바다와 함께 끼어 있는 이 장미원, 그래서 더 이색적이기도 합니다. 네, 테마파크냐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느냐 요거 중에 여러분 선택해서 축제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송뉴스 금요일 순서 노과장 노민주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